이어서 에이펙 2025 특집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섬의 둘레길 따라 밭.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가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오늘 막을 내리는데 공동선언문인 경주선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제 웃으며 첫인사를 나눈 두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경제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깜짝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차세대 AI 칩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G 트윈스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하나를 꺾고 2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LG는 통산 4번째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모두 석권한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 문제들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어제 오전 처음으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악수와 함께 짧은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양국의 경제 협력 의지를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걸로도 예상됩니다. 미중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인 히토류 등 공급망 협력 문제와 한국의 대미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참여할 한화오션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재에 나선 문제 등도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이어져온 중국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과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중국 구조물에 대해 양국 정상의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축제와 추모가 공존한 어제 헬로윈데이의 모습을 전한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금요일과 헬로윈이 맞물린 서울 이태원과 홍대 거리엔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동물이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각종 캐릭터 차림으로 거리에 나섰고 얼굴에 분장을 한 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에 잠시 멈춰 벽에 빼곡히 붙은 추모 쪽지를 읽는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홍성이나 말레이시아 등 추모를 위해 멀리서 방문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헬로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른바 선물 외교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상 외교 무대에서 선물은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회담 장소의 상징성이나 상대의 취향을 조사한 뒤 상대 국가 조율에 결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 190돈이 들어간 무궁화 대훈장과 함께 금박을 두른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박을 입힌 황금 골프공 등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에게 줄 선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돌과 한국에서 생산된 최고급 홍삼인 천삼을 선물했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교수의 서화 작품을 선물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이틀 연속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자신의 호위무사였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만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신문 과정에서 특검팀이 김건희라고 칭하자 여사 호칭을 붙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어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치맥 회동을 함께한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깜짝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이 부족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젠슨 황 최고 경영자를 접견한 자리에는 치맥 회동을 했던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이사의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를 꼽으면서 두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기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 펜타닐을 잘 단속한다면 추가로 관세 10%포인트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방인 캐나다하고는 중단된 관세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보내러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번 시진핑 중국 주석을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전에 없던 수준으로 사기로 했고 마약 펜타닐도 열심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선발 토러스트의 역투와 김현수의 맹타를 앞세워 하나를 꺾고 시리즈 4승 1패로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9회 말 LG 마무리 투수 유영찬이 한화 최은성의 타구를 처리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는 순간 LG 선수들은 일제히 그라운드로 달려나와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마운드를 둘러싼 선수들 한가운데서 주장 박혜민이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자 LG의 통산 4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불꽃이 밤하늘을 쏘놓았습니다. 역대 최다 1,200만 관중의 흥행 돌풍 속에 2025년 프로야구는 LG의 통합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게으름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시대 속 젊은 세대들 사이에 색다른 디톡스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색다른 디톡스라니 어떻게 하는 건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스마트폰, TV, 음악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한 채 오롯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이른바 로 도깅 챌린지입니다. 일정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바닥에 앉아서 전자기기 없이 가능한 오래 멍하니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짧게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점점 1시간까지 시간을 늘려 도전하는데 이러면 도파민 자극에 덜 의존하게 되고 자기 생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찬바람에 코끝과 귀가 시리는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이 토끼는 벌써 데뷔를 다 마친 듯하네요. 영국의 한 농장에 사는 토끼 반고흐입니다. 자신의 귀를 잘라낸 일화로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처럼 이 토끼도 귀가 없어 온라인에서 유명해졌는데요. 최근 농장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뜨개질로 귀를 만들어 선물했다고 하네요. 주인의 애정이 듬뿍 담긴 만큼 진짜 귀 못지 않은 것 같죠. 토끼 고흐는 형제들 중 유일하게 귀가 없이 태어났지만 청력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최근 한 달 평균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적지까지는 여유 시간을 조금 충분히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제 강원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단풍이 물들고 있죠. 영동선은 오늘 용인과 여주 등 경기권에서의 이동이 불편하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남양주 금소와 서종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일 오늘 비가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내리다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경주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에이펙의 정신인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가치가 담긴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 오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에이펙은 다음 개최국인 중국에게 바통을 넘기면서 오늘 폐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가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 자격으로 21개 회원과 초청국 정상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첫 대면 인사를 나눈 뒤 함께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로 중국에게 관세를 10%포인트 낮춰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잘만 하면 10%포인트 더 내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와는 중단된 관세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보내러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한번 시진핑 중국 주석을 추켜 세웠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전에 없던 수준으로 사기로 했고 마약 펜타닐도 열심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 되면 관세를 10%포인트 추가로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지하 핵실험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미뤘습니다. You'll find out very soon, but we're going to do some testing. Yeah, other countries do it. If they'r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공습할 계획이 없다고도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주말인 오늘 차츰 날이 개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내리다 모두 그치겠습니다. 제주와 호남은 5mm, 그 밖의 지역은 1mm 정도로 양이 적겠습니다. 날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일부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10.4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일부 서쪽 지역에 약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둘째 날 세션과 폐막식, 오늘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곳 경주 특설 스튜디오에서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월의 크리스마스 입주 혼수가 이어서 오늘부터 인생 2막이 방송됩니다.